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경제, 재테크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드립니다. 신사임당의 찐따 같은 과거. 킵고잉, 저자 신사임당 주원규. 21세기 북스. 현재 매월 최소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 하지만 신사임당에게도 찐따 같은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 모르셨죠?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1. 신사임당의 찐따 같은 과거. 2. 신사임당이 알려주는 돈 버는 방법. 3. 킵고잉 어록. 1. 신사임당의 찐따 같은 과거.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자동차가 없었지만 초등학생 신사임당은 다른 아이들이 손드는 것을 보고 덩달아 손을 들었다. 진실을 알고 있던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중학생일 때는 친구들이 가난하다고 놀렸다. 선생님한테 자주 혼났다. 아버지마저 신사임당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너는 체력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도대체 뭐가 될래?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찐따 상황은 더 심해졌다. 친구들에게 자주 맞았고 격투기 기술도 많이 당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뒷산으로 도망가야만 했다. 친구들이 신사임당을 산에서 끌고 내려가기도 했다. 말 그대로 찐따였다. 방송 영상과에 입학했지만 대학교에서도 아웃사이더였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게임에 빠져들었다.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를 책상에 수북히 쌓으며 매일 게임만 했다. 학점은 취업이 불가능한 이점대였다. 취업을 해야만 했다. 변하기로 했다. 노트에 본인의 문제점을 쓰고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게임을 안 하기 위해 컴퓨터를 팔았고 자격증을 따고 대학 5학년까지 다녔다. 영어를 공부했다.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왕따 경험을 겪어서인지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게임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TV와 웹툰에까지 빠져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주말마다 편지 발발을 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 연 8%를 목표로 이 돈을 주식과 ETF에 투자했다. 물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한 2시간만 자면서 일을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사임당은 생각을 바꿨다. 회사에서는 거의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했다. 5년, 10년 뒤에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 5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여전히 똑같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다시 변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24시간을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구분해 보았다. 그리고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싶었다. 새로운 것을 해봐야 뭐하나 하는 회의감만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메모장에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었다. 다음일 이 메모장을 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 30년간 모은 4천만 원 그리고 동업자의 4천만 원, 총 8천만 원으로 렌탈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매월 400만 원의 적자. 설상가상으로 그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4천만 원을 동업자에게 물어주고 스튜디오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 스튜디오는 월세만 500만 원. 임신한 아내마저 나와서 인건비를 줄였고 신사임당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또다시 출근했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직을 했고 그리고 틈틈이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했다. 4개월 뒤에 월 1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다. 1년 뒤에는 회사 월급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서 월천을 찍었다. 2호점을 내고 퇴사했다. 남는 시간에 3호점을 내고 자본금 70만 원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했다. 손님을 부르기 위한 시도를 했다. 그러자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하루에 70만 원을 번 날에는 흥분되어서 밤에 잠을 못 잤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월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자 이 돈으로 아파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매월 7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얻었다. 그 동안에 배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유튜브도 시작했다. 본인의 경험,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순간과 성과를 달성했던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유튜브 수익도 매월 1천만 원을 넘겼다. 유튜브에 더 집중했더니 유튜브 수익이 매월 5천만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 3개를 다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와 유튜브 강의에 집중하였다. 이 책이 출판된 2020년 7월 이미 월 1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다. 현재 신사임당의 추정 소득은 매월 최소 3억 원이다. 이 신사임당이 알려주는 돈 버는 방법.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벌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우선 본인이 원하는 목표 금액을 세운다. 매월 월천 같은 목표.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그리고 몇 개를 팔아야 하는지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한 개를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된다. 어떤 상품이 대박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완벽한 정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도해보는 것뿐이다.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팔아봐야 한다. 다만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좋다. 팔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의 검색량, 성별, 연령대 등을 확인한다. 노출량, 클릭률, 유입량, 전환율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 손님을 유입시키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높다면 그때부터는 돈이 굴러들어온다. 유입을 위해 스스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돈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때 빠르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광고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좋은데 인지도만 떨어진다면 광고를 하면 된다. 한편 성공은 운이다. 처음부터 바로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삼성전자도 실패하고 이마트에도 재고가 쌓인다. 그렇기에 사업은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본인에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도박판에서 베팅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속도가 느릴지라도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게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적은 금액으로 도전해야 한다. 실패 확률이 90%라면 9번 실패할 각오로 하는 것이다. 자본금이 4천만 원이라면 한 번에 400만 원씩 총 10번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한 번에 본인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한두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본금을 잃지 않아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계속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다. 그러므로 삶이 망가질 수 있는 베팅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를 해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이라면 즉시 해야 한다. 성공하면 수익금을 담보로 더 높은 자본금의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처음의 자본금 수준의 사업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 성공하면 전진하고 실패하면 후퇴한다. 내가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다면 먼저 알바를 해서 500만 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사업을 5번 도전할 것이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시간과 행동하는 시간을 분리시켜 집중도를 높인다. 행동할 때는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대한 작게 쪼개어 적은 의지력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무기력해질 때에는 할 일들을 글로 정리하고 하나씩 분리해서 쪼갠다.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한다. 직원을 고용해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신사임당이 쇼핑몰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었다면 자신의 재능을 파는 일을 적은 자본금으로 쪼개어 여러 번 반복해서 도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사임당에게는 팔만한 재능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3. 킵고잉 어록. 내 마음대로 선택한 킵고잉의 신사임당님 어록.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의 결정들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타인의 감정까지 신경 쓰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조직에 적응 못하는 나 같은 망따들에게는 1인 미디어가 가장 좋다. 회사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을 돕기보다는 그냥 내 돈을 버는 건 어떨까요?
월천을 벌기 위한 준비는 퇴사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퇴사 전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입사원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곧바로 과장이나 차장으로 진급할 수 없다. 신입사원은 즐길 수 있는 정도만 일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팔이라는 전미사는 모욕적인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은 돈을 쓴다. 작게라도 파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타석에서 내려올 뿐이다. 스스로 타석에서 내려오지 말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발을 맞추느라 속도가 느려진다. 2인 삼각 달리기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요소들이 시장에 이미 갖춰져 있는 사업을 고르면 적은 돈을 가지고 시작해도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마진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시장에서 슈퍼갑이 된다. 재테크는 창이 아니라 방패이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지키는 방편이다. 재테크를 창으로 활용하면 위험에 노출된다. 유튜브는 감정을 타겟팅하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감정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공유해야 시청자들이 동질감을 느낄까? 감정이 담겨서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해야 좋은 콘텐츠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시도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돈을 벌어서 돈이 소중한 가치들에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돈을 버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를 쌓을 것이다. 멘탈이 무너져도 킵고잉 할 것이다. 킵고잉, 신사임당, 우리도 킵고잉 합시다. 이 책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신사임당님의 팁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은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